오늘로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삼성전자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언제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 너무나도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 줄까? 그리고 현 구간이 진짜로 저점이 맞을까? 그 생각 많은 분들께서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늘 상징적인 날입니다. 3%대 반등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31거래일 만에 외인의 매도 행렬이 끝이 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수급적인 논리상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수급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개인들은 모두가 다 일정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도를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좋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사회 통념상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결국은 주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외국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왜 그러냐? 결국은 개인들의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주가를 결정을 하느냐? 외국인들은 일정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일정하게 계획하에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만들어내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그러한 수급들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수급들이 어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하락 당시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물량들, 즉 뭐냐?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냄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돈을 벌어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결국은 개인들의 돈을 벌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폭의 하락 후에 그리고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즉 뭐냐? 이 밑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밑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리고는 어때요?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분봉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는 갑자기 매수세가 실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다.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봄으로써 명확하게 자리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이
이 밑에서 손절 물량이 나와 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나와 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준 다음에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몇 프로나 하락했어요? 삼성전자가 9% 정도의 상승과 하락폭을 보여줬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줬으니까 이때 당시에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 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약 한 달가량, 한 달 만에 내 원금의 20%가 하락하니까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다 털리고 나니까 어때요? 다 매도를 하고 나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없어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가 너무나도 쉬워진다라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만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붙지 않으니까 물량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96,0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와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붙지가 않죠. 왜? 내가 여기서 손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되죠. 삼성전자 우도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삼성전자가 왜 저점이 찍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앞봉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죠. 이때 당시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줬나요? 이전보다 이 앞봉에 있는 거래량보다 지금 이 뒷봉에 있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변동폭을 키우고 그리고는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앞봉에서 어때요? 엄청난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이 앞봉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줬다. 그러니까 먼저 삼성전자 우가 먼저 저점을 찍었다. 근데 왜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저점을 찍냐? 삼성전자 주식 수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가 막히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도 어느 정도 저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섹터 안에서 단순히 삼성전자 우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명확하게 반도체 분야가 저점이 찍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실려주는 시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양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실려주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4%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인데 SK하이닉스는 상승 추세이다. 그리고 쌍바닥을 찍은 후에 그리고는 재차 상승 추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 고점론이 제기가 됐었던 시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고점론을 제기를 했었을 때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고점론을 제기를 했나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고점론을 제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블라인드와 메타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망하겠다, 부도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때 나와줬나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보신다라고 하면 이 시점쯤 삼성전자의 부도가 임박을 했다. 아니면 삼성전자의 고점론이 제기가 됐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이나 이런 부도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다 외국계에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는 좋지 못한 소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밑에서 하락할 때마다 누가 사주고 있어요? 임원진들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다. 그리고 원수 마냥 까던 국회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임원진들이든 이분들이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진짜 정신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주식이 망한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과연 이 임원진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절대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의 심리는 어때요? 아씨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향후에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돈, 머니, 스마트 머니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이탈을 했어요. 스마트 머니가 한국으로 오면은 한국에서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저점이 삼성전자만 찍힌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도 함께 찍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 내에서는 저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 고점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리고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다 맞아봤을 때 어땠어요?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네. 아씨, 근데 삼성전자네. 아씨, 그냥 투자. 아씨, 오늘도 떨어지네. 아, 투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매매하심에 있어서 최대한 기준을 잡고 제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다 명확한 기준 없이 타점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매매를 하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전용방 만들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내드린 매도 타점 내에서 단기적인 매도 타점 내에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든 물을 탄 후에 그리고는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는 재차 하락했을 때 눌린 부분에서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실시간 대응을 함으로써 고점 부분에서 매도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잠시만 오픈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삼성 입장이라고 딱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방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방은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본업 때문에 장중 실시간 대응 어려우시죠? 어려우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이 삼성전자 브리핑 해주면서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고 심리 싸움이다. 어떻게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 내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근데 누구나 또 아는 정보 알면 어때요? 정보로서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까지 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그리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을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책으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